잡곡밥은 쌀밥에 비해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더 건강한 선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잡곡밥이 무조건 쌀밥보다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쌀밥은 먹지 못하고 잡곡밥만 먹어야 할까요? 쌀밥과 잡곡밥의 열량은 비슷합니다. 잡곡밥이라고 해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미와 보리 등 잡곡에는 흰쌀보다 당질 이외의 여러 가지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잡곡밥의 식이섬유는 혈당 속도를 늦추고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잡곡밥을 통해 얻는 주요 이점은 다양한 영양소와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와 보리, 귀리 등의 잡곡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비군,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대사 건강과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잡곡밥이 좋은 걸까요?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비밀상자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질문, 잡곡밥이 정말 쌀밥보다 더 좋을까요? 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잡곡밥이 더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잡곡의 종류와 과도한 섭취 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미입니다. 현미는 백미와 달리 껍질이 제거되지 않아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B군, 그리고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 조절과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현미에는 피틴산이라는 항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현미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미네랄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미의 섬유질은 소화가 느리게 되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리입니다. 보리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글루텐이 포함된 곡물이기 때문에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이나 셀리악병 환자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리의 높은 식이섬유 함량은 과도한 섭취 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고단백, 고식이섬유 식품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여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수입니다. 수수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글루텐이 없어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이섬유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입니다. 기장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위장 건강을 돕는 곡물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유익하지만 장기적이고 과도한 섭취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장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곡밥이 쌀밥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잡곡밥과 쌀밥의 열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쌀밥이나 잡곡밥 모두 한 그릇에 약 300에서 35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잡곡밥이 더 건강하다고 여겨질까요? 잡곡밥의 핵심 장점은 영양소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현미와 보리, 귀리, 흑미 등 잡곡에는 흰쌀보다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늦추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 건강에 좋고 장시간 포만감을 유지해 다이어트에도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는 잡곡밥만 먹어야 할까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중요한데 잡곡밥도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잡곡에 포함된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서서히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혈당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무조건 잡곡밥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태와 식사 패턴에 맞는 적절한 식단 구성이 중요하며 밥의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잡곡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어서 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건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찹쌀과 흑미, 수숙, 기장, 적두의 5곡을 혼합해 밥을 지었을 때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의 함량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곡물을 혼합하면 오히려 항산화 물질 함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잡곡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할 위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잡곡 100g당 평균 58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잡곡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한 끼에 15에서 2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인 20에서 25g과 거의 맞먹는 양으로 매일 3끼를 잡곡밥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장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장관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소화 능력이 떨어진 사람, 그리고 성인보다 위가 약한 어린이는 잡곡밥 섭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잡곡밥은 소화 속도가 더디고 소화 흡수율이 낮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잡곡밥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수소와 탄산가스를 생성하여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곡밥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잡곡은 요리 전에 물에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조리 전에 최소 6시간 이상 물에 불리면 피틴산이 줄어들고 소화가 용이해지며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흰쌀과 잡곡의 비율을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흰쌀의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점차 잡곡의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흰쌀 9, 잡곡 1의 비율로 시작한 뒤 점차 7대3 또는 6대4 비율로 맞춰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잡곡을 활용해 보세요. 현미와 보리, 귀리, 흑미 등 다양한 잡곡을 섞으면 영양소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곡밥을 지을 때는 잡곡의 종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으면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섭취 후 소화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잡곡밥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화 불량이나 복통이 발생한다면 잡곡의 비율을 줄이거나 백미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잡곡밥도 열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 정도 잡곡밥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쌀밥이나 다른 곡류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래된 잡곡은 영양가와 맛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잡곡의 산패로 지방이 산화되며 이취가 발생할 수 있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의 함량이 감소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곡물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특히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는 매우 강력한 발암물질로 섭취 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곡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잡곡을 보관할 때는 신선도와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높은 환경에서는 잡곡이 곰팡이에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잡곡을 공기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폐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장고나 냉동고를 이용하세요. 냉동 보관은 잡곡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잡곡은 오랜 기간 보관하지 않고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잡곡밥의 효능과 잘못 섭취하거나 과하게 섭취할 때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잡곡밥은 백미에 비해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곡밥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섭취량과 방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잡곡에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은 찹곡과 백미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찹곡밥의 장점은 당뇨병 예방과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찹곡의 종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백미와의 비율을 3대 7 또는 4대 6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래된 잡곡은 신선하게 보관하고 적절히 섭취해야 건강에 이롭습니다. 찹곡밥을 선택할 때는 각 잡곡의 특징과 과도한 섭취, 시의 부작용을 고려해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찹곡밥의 다양한 건강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찹곡밥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은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